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참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특히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반등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10월 12일 시장에서 섹터별로 어느 섹터가 올랐고 떨어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 그리고 몇몇 2차전지 소재 업종들 이렇게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장 흐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뻔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천연가스 최근 들어서 좀 급락을 했다고는 하나, 한 해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국제유가도 80달러, 90달러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어제 영상 찍기 전까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아직 결과가 안 났었는데 동결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동결이 됐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동결 사인과 함께 이주열 하는 총재 기자회견까지 듣고 나서 이거 11월에 확실히 올리겠구나 라는 반응으로 그냥 확 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14일이면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미국, 중국, 우리나라 다 인플레이션, 어떤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담이 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어떤 경기 회복 속도는 좀 둔화되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FMC가 테이퍼링을 급선회해서 약간 늦춘달지 안 할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 우려 계속 나오는데도 테이퍼링은 11월에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려감들이 켜켜이 쌓이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도 물론 봐야죠. 어닝 시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뒤엎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6% 기준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올해 초에 1.6, 1.7 이거 매일 새벽마다 보면서 시장 충격받고 우리는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을 충분히 경험했었는데, 어느덧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부진, 경기 회복 둔화, 금리 인상, 이런 게 다 합쳐지고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서 그대로 나타났죠. 어제장에서 장중에 1200원 선을 터치를 했고 넘어섰죠. 그리고 마감으로는 1198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거 한번 찾아봤더니 원달러 환율이 지난 4개월 동안 8%나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1106원대에서 이제 1198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러니 전반적인 상황 안 좋죠. 환율 올라가죠. 수급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올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돌아오려고 한 달 전쯤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9월 29일부터 대량 매도를 내놓더니 9월 29일부터 어제까지 8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8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다시 팔자세를 기록한 거고, 하다 보니 지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매도 겹치고 반대매매 겹치고 외국인들의 수급 망가지고 대장주들 다 흘러내리고, 코스피 10대 대장주들이요 지금 연고점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27%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더한 것도 당연히 있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경구용 치료제 나왔다는 소식으로 급락을 한 뒤에 연고점 대비했을 때 4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고, 대장주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 우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더 날 수도 있는 아주 암울한 상황인 거죠.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는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죠. 어제도 3.5%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아마 글쎄요,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8만원대 깨져가지고 7만원대 갔을 때도, 7만전자 얘기 나왔을 때 이때면 살만하다 라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스멀스멀 빠지고 하더니 결국 6만전자가 돼버렸어요. 어제 69,000원에 마감이 됐죠. 삼성전자,
와 진짜 그냥 너무 힘이 없어요. 시장도 힘이 없지만 삼성전자가 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치로만 봐도 어제 코스피가 1.3%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8,242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루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판 금액이 7,6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순매도에서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뭐 분봉으로 봐도 그 흐름 자체가 코스피랑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에게는 좀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죠. 어떤 신흥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코스피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을 팔려면 어느 종목을 가장 많이 팔게 될까? 일단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홍라희 여사가 그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1994만 주를 매도하기로 했죠. 이거 내년 4월 25일까지인가? 뭐 이렇게 매도를 하기로 했는데, 남은 영업일수를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 평균 15만 주가 매도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수급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늘어나니 삼성전자가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종목이 오르기에는 쉽지 않죠. 개인들의 총알이 뭐 무한대인 것도 아니고 응집력이 예전처럼 엄청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자체, 그 사업 자체로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뿐만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지금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가 부담은 커진 상황이란 거죠. 거기다가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TSM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도 내년까지도 마케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케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까지도 디램 가격의 전망이 좀 안 좋죠. 계속 떨어질 거다,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원재료값 이렇게 늘어나고 비용 늘어나고 하다 보면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도 좋을 수가 없겠죠.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투자 의견을 내린다는 거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잘 못 내리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실제로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한 6개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계속 다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 실적이 잘 나올 때도 주가가 여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흘러내려. 참 이것도 좀 억울한 일인데, 아무튼 그래요. 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도 실적 컨센서스가 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좀 잘 될 리가 만무하겠죠. 그 악재들을,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걸 주가가 선반영했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온전히 다 선반영했다고 하기에도 참 좀 그렇습니다. 절망적이죠. 뭐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자신 있게 반등을 해주려면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든, 아니면 삼성전자가 따로 비메모리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투자를 하고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갑자기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여기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가전이나 휴대폰 물론 잘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국 여기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디램 가격이 갑자기 급반등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고, 더 크게 봤을 때 신흥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환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달러 강세, 그리고 신흥통화 약세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갑자기 급반전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다 보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6만전자가 됐고 6개월 동안에 18%가 주가 역시 빠졌습니다. 절망적이죠. 7만 원대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신 분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손실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 5%, 7% 빠져 있으면 전망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손절 치자,
라고 마음을 먹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손실률이 뭐 15%, 20%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한두 푼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투자 금액도 많을 텐데 손실률도 뭐 10%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거 솔직히 정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도 버튼 누르기 쉽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러면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매입 단가를 좀 낮춰야겠다. 물타기를 해도 계속 떨어지니까 지하 5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6층, 7층이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 말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보고 아니면 한 달밖에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산다는 의미로 막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그냥 감내하고 HTS 아예 꺼놓고 그냥 쭉 기다리면 언젠가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오르겠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HTS 켜놓으시면서 그 삼성전자 주가 흐름 따라가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의 흐름들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시간이 참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최소한 왜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최소한 어떻게 하면 반등할 수 있을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장 정리하는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좀 여러분들 생각 정리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좀 열심히 버텨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